이른바 비상 가방 혹은 생존 배낭을 미리 꾸려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여기에는 신분증이나 서류, 현금, 배터리, 예비 스마트폰, 집과 자동차의 복제 열쇠, 신호용 호루라기, 손전 등 구급약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만에 하나 건물 붕괴로 인해 막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야겠습니다. 통조림과 식수를 며칠 동안 쓸 만큼 집에 마련해 둡니다. 작은 소화기도 미리 구입해야겠어요. 장롱이나 선반, 장식장,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기타 무거운 가구들을 단단히 고정해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선반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지진 발생 때 사람들이 입는 부상의 대부분은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것입니다. 침대에는 창문과 외벽에서 멀리 떼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유리창이 깨질 때 부상 입을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 위험 물질이나 독성 화학 물질, 가연성 액체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서 이런 것이 쓰러지거나 터져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단속합니다. 비상 상황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응급처치법을 배워둬야 되겠습니다. 이건 평상시에도 쓸모가 있겠지요. 또 집안의 전기와 가스, 수도를 끄고 잠그는 방법을 가족이 다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동이 심할 때는 배관과 케이블이 손상돼 화재나 물난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정작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하는 간단한 권고사항을 잘 지키면 다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행동 전략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2, 3층 건물에 있을 때를 알아보지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끼는 즉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처음 진동을 느낀 순간부터 건물 구조가 위험해지는 진동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15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있어요. 미리 꾸려놓은 비상 가방과 필수품을 챙겨야겠지요. 밖으로 나올 때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자칫 승강기가 멈추면서 갇힐 수 있으니까요.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십시오. 일단 밖으로 나오면 건물이나 기둥, 발코니, 대형 간판, 처마 장식 등 떨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것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끊어진 전선이나 배관 등을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항상 열린 공간에 있도록 합니다. 침착성을 유지하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고층 건물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4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건물 구조가 불안정해지기 전에 내려갈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자리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으면 다칠 가능성이 줄어들 거예요. 튼튼한 책상이나 탁자, 침대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내벽 가까이에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 밑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자세를 취합니다. 가능하다면 머리와 목을 베개나 쿠션 같은 것으로 가려서 떨어지는 물체나 유리 파편을 막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면 두 팔로 감싸도 되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캐비닛이나 선반, 책장, 장식장 등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물론 먼저 무너질 수 있는 외벽에서도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이른바 생명의 삼각형이라 불리는 이론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에 따르면 건물이 무너질 때 소파나 침대 등 덮개 씌운 가구의 뒷면이 최고의 피신처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위에 있는 층, 상층이 무너지면 무너져 내린 잔해를 소파 같은 가구가 떠받치면서 바닥과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데, 이걸 생명의 삼각형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과 미국 적십자사에 따르면 이 이론이 그다지 믿업지는 못한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건물이 무너질 때 이 생명의 삼각형이라는 것이 어디서 형성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소파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천장은 막아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조각조각 떨어질 때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튼튼한 탁자나 침대 밑에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른 방도가 없을 때 소파 뒤에 숨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할 피신 방법으로는 지진이 계속되는 동안 문설주에 서 있는 게 좋다는 이론입니다. 이 방법은 목조, 골조가 있는 오래된 벽돌 구조물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패널 하우스나 프레임 하우스에서는 방문 같은 것이 건물의 다른 부분보다 더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진으로 인한 주요 사망 원인은 바닥 붕괴가 아니라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잔해로 인한 부상인데, 문설주가 이걸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주방에 있다면 진동을 처음 느끼자마자 오븐 같은 조리기구를 빨리 끄고 가스를 잠급니다. 일어날지도 모를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리기구가 멀리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몸을 숨기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만약 침대에 있는데 그 밑으로 숨을 겨를이 없다면 침대 위에서 이불이나 베개로 몸을 가립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경우에는 바퀴를 고정해서 아무렇게나 마구 움직이지 않게 조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피한 곳에서 진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거리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면 바깥이 가장 안전하니까 굳이 집 안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건물이나 가스관, 전기줄, 맨홀같이 떨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것들과 거리를 멀리 두는 겁니다. 또한 발코니나 베란다, 처마 밑은 피해야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멀쩡하거나 멀쩡해 보여도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차를 타고 가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 가장자리에 세웁니다. 역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기둥이나 전선, 교량 등에서 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는 지하 차도에서 차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진이 발생하면 지하 차도의 천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차를 세운 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동차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다른 낙하물이나 파편들로부터 더 보호되니까요. 이제 라디오를 켜고 긴급 경보 등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 위로 전선이 떨어지거나 휘감겼다면 119에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전선을 치울 때까지 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동이 멈추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지진으로 생긴 장애물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망가진 도로나 쓰러진 기둥, 바닥에 깔린 전선, 붕괴한 고가도로나 교량 등이 어디에 있으며, 또 제방이나 댐이 무너지면서 큰 물이 생긴 지역은 없는지 알아둡니다.
스타디움이나 영화관 같은 곳에서 지진을 만났을 때 무조건 출구로 달려가기가 쉬운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테고, 그래서 우르르 몰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참사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후속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의자와 바닥 사이에 몸을 숨기고 두 팔이나 옷가지, 가방 등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진동이 멈추면 밖으로 나가는데 인파에 휩쓸려서 눌리거나 밟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체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지진을 만났을 때를 알아봅시다. 원칙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때는 건물들과 전깃줄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이 제법 안전한 편입니다. 그러나 강한 여진이 20분 이상 지속되면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고지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해일을 피하려면 최소한 내륙으로 3km 이상 들어가거나 또는 해발 30m 이상 되는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 같은 겁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도보로 빨리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갇혔을 때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면서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해요. 혹시 팔이나 다리가 건물의 잔해 사이에 끼었더라도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빼려고 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붕괴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손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가려 먼지를 들이쉬지 않도록 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119로 긴급 구조를 청합니다.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사용한다면 짬짬이 전원을 꺼서 전력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불을 피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가연성 물질이 엎질러졌거나 가스가 퍼져 있다면 불꽃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산소가 소모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무판이나 벽돌 같은 주변의 물건들로 천장을 떠받쳐 두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갇힌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지 이미 오래됐다면 이런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화장실 탱크의 물을 마셔도 됩니다. 또 가스나 수도 파이프를 이용해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을 아끼고 패닉에 빠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도 보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구조대가 도착하면 파이프나 벽을 두드려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립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두드리지는 마세요. 뭔가가 또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열쇠 같은 것들을 짤랑거려서 구조대가 음향 탐지기로 찾을 수 있게 하거나 호루라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건 가장 마지막에 쓰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력과 산소를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신호를 포착하고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더미를 걷어내면 자기 이름과 부상 정도를 말하고 붕괴 당시 건물 어디에 있었으며 당시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알려서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지진, 본진이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여진이라는 숨은 공포가 아직 도사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당장의 큰 위험은 일단 지나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다친 데가 없는지 자신을 살펴봅니다.
필요하다면 의료 도움을 받은 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건넵니다. 크게 상하지 않은 건물에 갇힌 사람들이 대피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주 심하게 무너진 듯 보이는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대체로 지진 발생 후 2-3시간 안에는 꼭 필요치 않다면 어떤 건물에든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집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다면 가스와 수도가 손상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가전제품을 주 전원에서 분리합니다. 불을 사용할 필요가 생긴다면 먼저 가스 폭발이 일어날 소지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집에서 나와야 한다면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재난대응본부와 지역당국의 지시에 따릅니다.